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질문 답변을 갖다 예상되는 그 질의 답변을 할 텐데, 이번 시간 발표를 할 때 편의상 이름을 밝히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으로 이제 호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우선 1번 학생. 네.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국군의 날 그 행사를 한 걸 봤나요? 네, 저는 실제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광화문에서 앞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훌륭하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본인의 느낌을 한번 얘기한다면? 항상 국방력이라는 게 멀리서 보였고 글이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실제로 탱크가 오고 가고 사관 생도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꼈고 언젠가 제가 사관 생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같이 행진을 한다고 생각하니 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행사의 주역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서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했고. 2번 학생도 그 네. 행사를 보고서 본인이 느낀 바가 뭐가 있을까? 먼저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강성하였던 것에 굉장히 감명받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오늘에 원래 이제 오늘 했어야 되는 행사인데 미리 연휴 기간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는 그런 교통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미리 이제 단계를 했는데 우리 3번 학생 봤어요 행사? 네, 집에서 TV로 봤습니다. 그래 이제 집이 좀 부산이잖아요, 그죠? 네. 부산에서 이제 본 거야? 네. 보고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의 전력들이 시민 앞에서 그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을 보니 다른 나라가 함부로 우리나라를 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만큼 강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또 4번 학생은 어떤 생각했어요? 네, 그 무엇보다 기계화된 그런 것들의 행진도 정말 멋있지만 전 사관 생도들이 직접 깃발을 앞에 들고 또 뒤에 도열하여 걷는 그런 비가 오는 와중에 그 걷는 것을 보고 이 한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저도 약간 그런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전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비도 오고 그런 와중에 정말 희생 정신이 느껴졌고 군인으로서 또 그 결의에 찬 표정을 통해 임무 완수에 책임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 임무 완수.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가지 행진하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안도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이런 전력들을 보고 함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아마도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서 또 질문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4번 학생부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우리나라 역사. 저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전 사실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봤을 때 또 역사고 저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문화력을 지닌 소프트 파워를 지닌 그런 강대국으로서 문화 강국으로서 성장하고 또 경제적인 순위로서도 10손가락 안에 꼽히고 군사적인 순위로서도 뭐 5손가락 내외로 이렇게 막 꼽히는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가진 게 지금 현 세대지 않나. 유례 없는 강력한 지위를 손에 얻은 이 현 시점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역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과거 속에서의 그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이 가장 최고 보람이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동의해 그걸.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잘 하고 있는 걸 나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3번 학생은 또 어느 순간이 있을까? 또 우리나라 가장 보람이 있고 생각을 한 순간이. 저는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치하로부터 독립한 순간이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람이 있고. 네. 1910년도부터 20년, 30년에 40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비인륜적인 그런 억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그에 맞서서 우리 그런 피를 지키고 그런 저항을 해가면서 결국 독립을 이뤄낸 그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과연 독립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암흑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묵묵히 싸웠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나라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한 거니까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맞아. 그죠? 또 그 이후에 또 6.25 전쟁도 우리가 극복도 했고 또 이번 학생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6.25 전쟁의 상처를 겪으면서 쑥대같이 된 국토와 또 무너져버린 인프라 등등을 껴안고 복구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외신들의 예측과 다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또 그러한 기적들을 이뤄내면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성장하였으며 또 한 국가로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이 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번창한다는 것을 외국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의견에도 나 동감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질문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1592년 임진왜란이 떠오릅니다. 세계사 선생님께 배웠었는데 세계에서 소수의 전력으로 수많은 전력들을 무찌른 사례가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었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어떤 예상을 못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전장을 만들어서 또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거북선 같은 이제 병기들을 내보냄으로써 다수를 무찌른 전력이 그런 세계사적으로도 얼마 없는 일이었다고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열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들이 우리의 선조로부터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임진왜란이 굉장히 그래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국난이지만 나름대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유재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그런 그 대함선을 격파시키면서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그 인상 깊고 자랑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안 그랬으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중에 현장에 가면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돼.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주제에 대한 답변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거기에 뭐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다만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함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돼. 표출을 하면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되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 크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번 학생부터. 장교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가 되려고 하는데 장교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장교가 됐어. 장교가 됐는데 앞으로 상급자에게도 자랑스러운 부하가 되어야 되고 또 부하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지휘자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고민이 많구나. 조금만 조금 이제 고민할 시간을 주고 또 2번 학생. 저는 리더십과 전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더십은 리더가 필수적으로 소대원들을 이끌어가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우회는 군대는 한 사람이 아닌 같은 전우들과의 협동심과 또한 협업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군대가 아닌 다 같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후에 어떤 신뢰가 필요하고 또 우리 3번 학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력. 저희 군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교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히 상황을 분석하고 이게 어떠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야말로 장교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찰력. 오케이. 또 4번 학생.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 그리고 두 번째가 존경입니다. 군대라는 집단이 가진 그런 특수한 특성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규율이 알고 싶습니다. 그 엄격한 규율을 어떻게 해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나, 순응할 수 있나를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을 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럼 온전히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저는 이 엄격한 규율도 꾸준히 따를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이 샘솟도록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을 택한 이유는 제가 존경함으로써 저도 저를 낮춰서 보통 희생하는 정신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정신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런 것 통해서 또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받은 존경을 다시 온전히 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아우러서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육군 가치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할 거고 이제 좀 고민 좀 해봤어?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교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혼자가 아닌 그룹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도 저를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한 옳은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부하에게서 신용을 받고 또 선임으로부터도 신용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뢰의 문제지, 신뢰의 문제.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다 같이 작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군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우리 1번 학생부터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막 고민스럽지. 저는 존경하는 인물로 저희 유도 관장님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고 처음으로 유도 관장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장님 역시도 어떤 유도 선수로서 부진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거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이겨내셔서 결국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라는 성적도 이루어내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본받고 싶었습니다.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군 생활을 하든 또는 어떤 단체 생활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이번 학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님이신데요. 김관진 국방장관님은 육사에서도 육사 28기로 육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결과 독일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고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얻은 지식과 또 능력을 통해서 군단장, 또 합참의장, 또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실천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선조치 후보고는 전에는 잘 실천되지 않던 사실상 교본에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그런 조치였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발현을 시켜놓으셨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통해서 북한의 포격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선조주 후보고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은 부하에게, 과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 어떤 잘한 거에 대한 상을 줄 때는 부하들에게 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게 많은데 옛날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 그다음 저는 동해 부사를 역임했던 송상현 부사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송상현 부사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던 부사였습니다. 이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성 앞에서 전직전이 부전직전이 즉 싸우고자 하면 싸울 것이고 싸우기 싫으면 길을 비켜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송상현 부사께서는 전사에 가도나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킬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열세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폐해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한양에 계신 임금님을 향해서 관복을 입고 절을 한번 하고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왜군의 그런 장군마저 존경의 의미를 표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만큼 그 나라를 위한 그런 충정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결단 이를 본받고 싶었고 이는 제가 장교로서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송상은 그 부사님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향 근처다 보니까 또 자세히 알게 됐네. 그래요. 근데 그런 절개, 충성심, 그 나라를 위한 그런 군인 정신이래. 군인 정신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오케이. 또 저는 우선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참상 이런 걸 역사 속에서나 그리고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나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고 민간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거란과의 외교 담판을 지은 서희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염원이라고 하죠. 흔히 통일을 꼽주는데 그 통일의 첫 번째는 자주성, 두 번째는 평화성, 세 번째는 민주성을 지켜서 우리는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평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란의 외교 담판 같은 그 사례를 보면 서희는 오히려 땅을 빼앗아온 거란, 협박을 하는 거란을 대상으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내는 그런 성과를 보인 그런 굉장한 사회적 지능을 지닌 인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 평화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가 그렇다고 해서 반전주의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전쟁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전쟁의 참혹함을 좀 인지하고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서희처럼 말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저는 그 존경하는 인물로서 서해를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 하여튼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을 통해서 발휘했던 리더십 경험,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학급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의 활동이라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발휘해 본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을 한번 지금 발표를 해보는 거야. 우리 이번에는 이쪽부터. 저는 중고등학생 때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열정이었습니다. 뭐 생활 선도부장이라거나 아니면 기숙사 장이라거나 동아리 차장, 학급 임원,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임원 활동과 뭐 장을 맡아왔는데 이러한 점들을 여겨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화학 실험 동아리의 차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화학 실험 동아리다 보니까 부장과 차장이 저가 이제 선생님이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실험 기자재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나와서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저가 부장과 함께 이제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부원이 우연히 실험실에 다시 들어와서 저 정리하고 있는 저희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남아서 정리를 하시냐고 저희 30분, 40분 정도 걸렸어요. 기자재가 많은 날에는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계실지 몰랐다.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 또 그 부원이 다음 주에 동아리 활동 때 애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차장과 부장이 이렇게 희생을 하신다. 이제 우리 동아리 선배들이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또 청소를 하신다. 자기도 도와주자 해서 뭐 다음부터는 이제 부원들도 다 같이 정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 통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얼핏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오히려 존경을 얻어낼 수 있구나. 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저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 느꼈고, 저는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제 솔선수범으로 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3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환경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환경부 차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체육 행사 및 크고 작은 행사들에서 학교의 청결을 담당했습니다. 이 청결을 담당하면서 아무래도 학교의 그런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원에게 청소의 그런 구역 그리고 맡아야 할 각 분리수거 등을 지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세분하고 부원에게 지시하고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제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윗학년에 선배 부장의 지시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선배 부장의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팔로우십 또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리더십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갈등, 그걸 어떻게 중재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했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를 약간 하나씩 들면서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서 그 발표를 할 때 면접관한테 조금 더 어필하면서 면접관 이해하기 쉽게 거기 얘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 예를 조금 들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갈등이 현상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임무 분담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또.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학급 임원을 연임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첫 선생님이라서 굉장히 어색해서 수업 분위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이 상황을 내가 학급 임원으로서 타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발표하고 제일 먼저 문제를 푸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그 결과 학기 말쯤에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같이 서로서로 먼저 발표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서로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기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그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육군 장교가 되어서도 또 소대원들이 잘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또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 좋은 결과를 했네. 오케이. 또.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방송반에서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기 때문에 학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의 어떤 불만을 듣고 방송반으로서 방송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나 선생님 측에서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세트장을 빌리고 방송 장비를 무료로 빌려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나가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여러 동아리들과 협작을 통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잘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임무 분담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가서 중재를 어떻게 해가지고 갈등을 해소시켜서 나중에 성과를 이렇게 내는데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